매일 갓생을 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지만 인생은 늘 제자리 걸음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침 알람 소리가 울리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더듬거리며 핸드폰부터 찾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인스타그램 피드를 내리며 남들의 일상을 봅니다.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지하철 2호선에 몸을 싣기도 전에 이미 지독한 번아웃과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우리는 왜 매일 씹바퀴 돌듯 피곤한 삶을 반복해야 하는지 답을 찾고 싶어집니다. 뇌의 과학자 조 디스펜자 박사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골치 아픈 문제부터 생각한다면 우리의 뇌는 어제와 똑같은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하는 낡은 녹음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모든 문제는 과거의 특정한 기억과 연결되어 있고 그 기억들은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과 깊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의 뇌 구조상 감정은 과거 경험이 만들어낸 최종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제의 문제를 떠올리는 순간 당신의 뇌와 몸은 곧바로 불행하고 우울하며 고통스러운 과거의 감정을 지금 당장 일어나는 현실처럼 생생하게 다시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오래된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당신이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제라는 과거에 갇혀 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가가 당신의 현재 존재 상태를 만들고 이것이 굳어지면 결국 당신의 성격과 운명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의 존재 상태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조만간 그 낡은 과거는 당신의 미래가 되어 끝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변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끈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눈을 뜬 직후에 처음 5분 동안 뇌를 과거에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일어난 어떤 일이 당신을 화나게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일을 생각하면 당신은 또다시 분노를 느낍니다. 이 상태를 이틀 동안 계속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그저 운이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계속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원래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이 감정이 충분히 오래 지속되면 결국 분노는 당신의 성격 중 일부가 되고 당신은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으로 굳어집니다. 과거에 얽매인 똑같은 생각은 똑같은 선택을 부르고 똑같은 선택은 똑같은 행동을 낳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행동은 똑같은 경험을 만들고 똑같은 경험은 다시 똑같은 감정을 생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직장인과 학생들의 일상적인 컴퓨터 루프입니다. 아침에 피곤함을 이기려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이켜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을 합니다. 회사나 학교에 도착하면 당신의 감정 버튼을 정확히 찌르는 똑같은 상사와 동료들을 만납니다. 속으로 존버를 외치며 억지로 하루를 견뎌냅니다. 일과가 끝나면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멍하니 웹서핑을 하거나 짧은 영상을 끝없이 넘겨봅니다. 그리고 내일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기 위해 지친 몸을 뉘어 잠자리에 듭니다. 이런 루틴이 반복되면 당신은 어느새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프로그램의 통제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스스로 삶을 주도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당신의 자유의지는 이미 빼앗긴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35살이 될 무렵이면 우리 존재의 95%는 이미 암기된 일련의 행동과 정서적 반응, 무의식적인 습관과 굳어진 태도로 채워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이라는 무대를 지휘하는 주인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실행되는 기계와 같습니다. 매일 똑같은 불행한 삶을 창조하면서도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비극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5%의 의식적인 마음으로 나는 건강해지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95%의 무의식이라는 전혀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입니다. 5%의 의식과 95%의 무의식이 싸우는 것은 마치 평범하고 마른 체격의 남자를 올림픽 수준의 역도 선수와 시합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굳게 결심해도 결국 이길 수 없고 다시 예전의 익숙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유튜브에서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새해 결심을 세우며 이번에는 진짜 다를 것이라고 다짐했던 수많은 밤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뼈 때리는 말 같지만 당신의 그 얄팍한 의지만으로 삶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늘 갓생을 살겠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역도 선수에게 처참하게 패배하는 앙상한 남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대체 언제 진짜 변화를 시작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잃거나 파산을 하거나 끔찍한 질병 진단을 받거나 뼈아픈 이별을 겪는 등 삶의 거대한 위기와 트라우마가 닥쳐서야 비로소 변하려고 발버둥칩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우리에게 왜 꼭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단호하게 묻습니다.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억지로 배우고 변화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쁨과 영감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배우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인생의 바닥을 치고 나서야 피눈물을 흘리며 뇌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70%를 생존 모드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국의 치열한 경쟁 사회는 사람들을 항상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양자장의 세계에서 끝없이 길게 늘어선 식당의 메뉴판을 보면서 일부러 가장 최악의 음식을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뇌와 몸은 그 사건이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화학 물질을 분비합니다. 당신의 몸은 무의식적인 마음 그 자체이며 현실과 상상을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몸은 그 끔찍한 사건이 바로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과거에는 몸이 당신의 충실한 하인이었지만 이제는 몸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몸은 수년간 부정적인 감정에 길들여져 스트레스 호르몬에 지독하게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변화를 결심하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딜 때 몸은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몸은 예측할 수 없는 낯선 행복보다 차라리 예측 가능한 익숙한 고통과 죄책감을 선택하려 합니다.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깊고 어두운 강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몸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변화를 위해 자리에 앉아 집중하려는 순간 갑자기 코가 미친 듯이 가렵거나 까맣게 잊고 있던 중요한 업무 마감일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20년 전의 불쾌한 기억까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제발 포기하고 예전에 익숙하고 비참한 삶으로 돌아가자고 애원하며 당신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몸은 당신이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도구를 총동원하여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려 할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의식과 무의식을 가로막는 분석적 마음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명상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매일 지친 한국의 현대인들이 마인드 리셋을 하거나 나만의 미라클 타임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명상은 뇌파를 늦추고 의식이 분석적인 마음을 넘어 무의식이라는 운영체제에 깊숙이 접속하도록 돕는 가장 과학적인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6만 번에서 7만 번의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중 90%는 어제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명상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는 어떠한 대상에 완벽하게 익숙해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내면에 집중함으로써 과거의 낡은 감정과 쓰레기 같은 부정적 생각들을 재빨리 눈치채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고도로 깨어있는 의식으로 원치 않는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몰래 빠져나가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아를 만드는 과정은 새로운 정원을 가꾸는 것과 완벽히 똑같습니다.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과거의 감정이라는 잡초와 뾰족한 돌들을 전부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심었던 낡고 썩은 식물들의 뿌리를 걷어내어 단단하게 굳어버린 흙을 부드럽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런 뼈아픈 수고를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새로운 미래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갖는 마인드 리셋의 시간은 바로 당신의 뇌라는 정원에 새로운 운명을 심기 위해 흙을 고르는 가장 위대하고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명상을 위해 몸을 길들이는 것은 야생동물이나 훈련받지 않은 개를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앉아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지만 이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시 개를 붙잡아 제자리에 앉힙니다. 몸이 저항하며 뛰쳐나갈 때마다 현재의 순간으로 주의를 되돌리는 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 지루한 싸움 끝에 마침내 몸이 항복하는 순간 억눌렸던 에너지가 해방됩니다. 당신은 입자에서 파동으로, 물질에서 에너지로 변하며 익숙한 과거에 당신을 가두었던 감정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미래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그 감정을 생생하게 느껴야 합니다. 뇌의 언어가 생각이라면 몸의 언어는 감정입니다. 생각만 하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면 방에 인터넷 모뎀은 켜져 있는데 스마트폰의 와이파이를 꺼둔 것과 같습니다. 두 눈을 감고 미래의 기쁨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짜릿하게 경험해 보십시오. 생각의 감정을 진심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그 순간 와이파이가 연결되고 당신은 미래의 삶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합니다. 성공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성공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풍요로움을 느끼기 위해 부자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풍요와 가치를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불을 창조하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팍팍한 현실에 짓눌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M4세대의 무기력함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부모님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한국의 척박한 경제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변명하는 피해자 마인드를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사실 당신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만들어낸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에 잡아먹힌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일 뿐입니다. 단 7일 동안만 이 과정을 실천해도 당신은 이미 삶에서 놀라운 차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불행했던 과거의 자아로 돌아가기 전에 무의식적인 자신을 붙잡고 낡은 패턴을 깨트리게 됩니다. 이 위대한 과정을 당신의 미래 현실이 현재 현실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십시오. 모든 변화는 3가지 핵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낡은 생각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인식의 단계이고, 둘째는 저항하는 몸을 진정시키는 극복의 단계이며, 마지막은 미래의 감정을 생생하게 느끼는 창조의 단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그 어떤 척박한 시련도 악으로 깡으로 버텨내는 엄청난 끈기를 자랑합니다. 당신은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유독한 직장 생활과 숨막히는 학업 스트레스도 몇 년씩 꾹 참고 견뎌내면서 어째서 당신의 뇌를 완전히 재설정할 단 7일이라는 시간은 자신에게 투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영상을 그저 순간적인 도파민 분비용으로 가볍게 소비하고 내일 다시 똑같은 불행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댓글창에 나는 오늘부터 7일간의 재탄생을 시작하겠다고 굳게 약속하고 선언해 보십시오. 과거라는 무거운 사슬에서 완벽하게 해방된 완전히 새로운 당신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